자, 오늘은 형태소를 한번 해보자. 단어에 대해서 단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건데, 요 품사라고요. 품사. 단어의 성격들로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 이 단어를 나누는 거야. 쪼갰을 때 그 형태를 이루는 요소들이겠지. 그럼 단어보다는 조금 더 작은 단위가 될 거야. 그래서 단어를 분석한 단위로 단어를 뭐 했다? 써볼까? 단어를 분석한 단위. 그렇게 단위가 되는데, 이 단위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때 뜻을 가졌다라는 요 말을 좀 주의해줘야 돼. 우리가 뜻이라고 하면 뭐 밥 먹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요때 뜻은 문법적 의미까지 포함해. 문법적 의미. 문법적 의미라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 요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문법은 전체적인 틀만 한번 쭉 배우는 거고, 요걸 다시 정리해서 하나하나 개념을 다시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한 30%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하시고요. 학교 내신이나 이런 거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를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하나의 내용을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뒤에 내용을 못 나가니까, 우선은 앞에 우문 변동 우리가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려웠던 거는 다음에 또 할 거고, 형태소를 하고 품사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단어 단위의 어떤 틀, 우문 변동, 그 다음에 형태소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야. 자, 그리고 또 문장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보자. 형태소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실질 형태소라고 부르는 것과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자, 실질 형태소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근이라고 불러. 어근. 말의 뿌리라고 하지. 어근. 형식 형태소는 밑에 보면 알겠지만 조사, 접사, 어미가 이 형식 형태소에 포함돼. 조사는 뭐 명사 뒤에는 이, 가, 목적어 뒤에는 을을 이렇게 붙는 것들을 우리는 조사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뜻을 얘기한다면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 자, 그 다음 접사. 접사는 말의 뜻을 보충해주거나 제한해주는 뭐 그런 의미야. 지금은 그냥 조사, 접사. 그 다음 어미가 형식 형태소에 들어간다 라고 우선 알아두세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용어를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해주시고, 요거는 피드백 시간에 한자의 의미 다시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프린트로 이번엔 진행을 할 겁니다. GT 테스트를 안 하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실질 형태소는 어근,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 먹다라는 단어에 먹다의 의미, 그죠? 우리가 먹는다, 뭐를 먹는다 할 땐 이 먹에는 의미가 담겨 있고, 다는 문장의 종결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왜 너희들 요거 배웠었지? 의문문을 쓸 때는 따 요렇게 붙이는 거,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붙이면 의문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라는 걸 붙이면 평서문의 종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지. 이 다도 바로 뭐라고? 요렇게 되는 거야. 문법적 의미. 이해 갔지? 그러면 먹이라는 어근은 말을 좀 어렵지만 말의 뿌리다.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먹 플러스 다라는 단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먹이다. 이런 얘기야. 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어근. 다른 말로 실질 형태소. 밑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나머지의 어근과 용언의 어간이라는 게 있는데, 품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배울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요런 용어들을 잘 모른다는 거야. 됐지? 근데 이제 우선은 요렇게 기억할게.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다 아는데, 형용사를 영어로 많이 생각해. 형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야. 됐지? 그런 단어를 형용사라고 불러.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동사라고 한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걸 형용사라고 한다. 자, 예쁘다 같은 경우가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형용사인 거야. 그럼 요 단어도 예쁘다가 되겠지? 그럼 예쁘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예쁘의 그 의미가 담겨 있어서 걔를 어근이라고 하고, 다라는 걸 종결 어미라고 불러. 요렇게 어미. 됐지? 우선은 어간, 어근 요걸 설명하는 거니까 어미는 이따 설명할게.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돼. 자, 그럼 이제 한번 여기서 어근과 어간을 살짝 구분해 볼게. 우리가 이제 단어 중에서 형태가 변하는 게 있고, 자, 단어 중에 형태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 사과라는 단어는 사과를 먹다, 사과를 주다, 사과를 던지다, 철수가 사과를 훔쳤다 라고 어떤 문장을 만들더라도 이 사과란 단어는 변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이 먹다라는 단어를 한번 잠깐 볼게. 먹다라는 단어는 사과를 먹다, 사과를 먹고, 사과를 먹지. 그래서 문장에서 어느 정도 고리를 만들거든. 예를 든다면 이 사과라는 단어는 변화가 없지만 먹다라는 단어는 변화가 생기지. 그러니까 예를 우리가 들어볼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 좀 비유적인 의미니까 뭐 이해가 좀 갈라나 모르겠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한 흰 가운을 입고 그 다음 뭐 메스 같은 것도 들고 청진기도 들고 이렇게 하겠지. 자, 그런데 의사를 하다가 학교에 강단에 가서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청진기도 뭐 들고 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책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가겠지. 자, 그러면 의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 사람의 본래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겉의 모습이 어떻게 돼? 변하게 되는 거지. 요렇게 어떤 특정한 단어는 환경이 변하면 그 변하는 환경에 맞게 그 모습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활용이라고 불러. 알겠지? 뭐라고 한다고? 활용. 그래서 용어는 이 동사 형용사는 그렇게 변화가 되는, 활용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활용을 할 때는 용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용언이 다시 어간과 어미라는 걸로 구분이 되는 거야. 좀 어렵죠? 예. 자, 우선 용언이 어간과 어미라는 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사과라는 단어는 하나의 어근만 결합되어 있어. 왜? 사 플러스 괄호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한자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자가 두 개가 만나서 의미를 형성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도 그냥 하나의 어근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학교 이것도 하나의 어근이겠지. 나중에 가면 요 용어를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경우들은 하나의 어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어는 그렇죠, 어간과 어미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활용을 한번 잠깐만 해보면 아까 먹다, 먹고, 그 다음에 먹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밑에 다는 종결이었고 고는 문장이 연결될 때 쓰는 거고, 느는 먹는 중이다. 그래서 요건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형 어미나 나중에 뭐 현재형 어미로도 쓰이게 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지? 종결이다, 연결이다, 그 다음에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 그런 문법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어미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조금 이해 가나요? 말이 좀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되게 만드는 요소나 교수가 되게 만드는 요소.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X라는 사람은 이름은 그대로잖아. 성격은 그대로야. 하지만 의사, 교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용언의 어간과 어미 두 개가 합쳐져서 용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땐 형태가 막 변하면 모든 단어를 수록할 수 없잖아. 그래서 먹다라는 요 기본형을 사전에 수록해 놓는 거야.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수록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문법적인 것이 만들어져 있지. 그지? 왜냐면 내가 청진기를 들었다 그러면 의사가 되는 건데,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봐도 규칙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들었어. 이게 뭐지?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의 직업을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어미가 어디에 사용되지? 라는 걸 모르면 여기에 있는 문법적인 의미를 맞출 수가 없지. 됐지?
좀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자,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자, 형태소의 종류는 실질, 어근, 뜻이 있는 거야. 의미, 그 다음에 형식형태소. 형식형태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미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문법적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형태소는 의미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여기에는 문법적 의미까지 첨가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뜻, 요건 말고도. 자, 다시 실질적 형태소는 어근이라고 부를 수 있고, 자, 어근은 다시 하나의 어근과 또는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부를 수 있어. 나머지 이 어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과 이렇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니까 하나의 단어니까 찾기가 쉬운데 용언의 어간의 용언이라는 건 다시 동사와 형용사로 나뉘지. 동사와 형용사의 변하지 않는 부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불러. 근데 선생님 이걸 복잡하게 왜 어간이라고 부르나요? 그냥 어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어근은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만 가리키게 되지 그럼 얘는 변하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어근이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 용언의 어간은 자, 용언도 하나의 단어야. 예쁘다. 하지만 사과처럼 쓰이지 않고 문장마다 자꾸 변하지. 그러니까 동일하게 부를 수가 없는 거야. 동일하게 부를 수도 없고 단어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예쁘다를 보니 고가 붙을 땐 예쁘고 꾸며주는 말을 쓸 땐 예쁘는 예쁜이 되겠죠. 그땐 또 니은이 붙네. 이런 것도 다 꾸며주는 걸로 이렇게 형식이 달라지는 거야.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 참 예쁘다라는 것은 예쁘는 니은이 됐네. 그럼 니은이 됐다는 얘기는 요걸 꾸며주는 말이니까 원래 단어는 예쁘다인데 예쁘 플러스 니은이 돼버렸지. 그러면 활용을 할 때 변화를 할 때 예쁘는 변하지가 않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뜻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어근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는 학교, 사과처럼 하나의 단어처럼 활용이 안 되니까 용언의 어간이라는 말 됐죠? 요 말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아. 요건 뒤에 가면 품사를 배우고 나잖아. 그럼 다시 한번 더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선은 요 정도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주자.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네. 어쨌든 예쁘까지가 우리가 어간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 오른쪽을 볼게.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어. 조사 같은 경우는 뭐 깨서, 이, 가, 을, 늘 이런 게 붙고 접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의미를 첨가해 주거나 또는 한정시켜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접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먹이 이러면 이게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지지. 요걸 좀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파생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단어가 파생, 이게 연결이 돼서 생긴 거야. 파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종결 이걸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선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다. 조사와 접사와 어미의 종류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요것만 우선 기억하자.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다. 실질 형태소에는 어근인데 이때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것과 용언이 있는데 용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용언의 어간만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라고 알면 돼.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들어갈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요걸 볼 수 있어. 밑에 보면 자립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의존이라는 말이 있지. 근데 그걸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없고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요 줄표, 요거 눈치챘나 모르겠다. 줄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항상 옆에 같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줄표를 쓰진 않아. 자, 그런데 단어는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거든. 또 이거 다시 또 다음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깨서는 다른 거에 붙어 쓰지만 줄표를 넣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자립 형태소가 있고 실질 의존 형태소가 있는데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 중에서 요거를 잠깐만 뚝 잘라 볼게. 요렇게. 그럼 우리는 요걸 한번 바라볼 수 있어. 뭘 바라볼 수 있냐면 형식 형태소라는 부분이 있을 거야. 요렇게. 그지?
예, 요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지. 형식 형태소는 무조건 의존 형태소라고 봐주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자를 거냐면 이 부분을 잠깐 자를게. 요렇게만 자르볼까?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잠깐 더 자르자. 요렇게. 자, 그럼 한번 볼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실질형 태소였었죠? 이 실질형 태소는 전부 다 자립형태소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 실질형 태소 아까 용언에 어간이 있었지? 얘는 자립형태소로 갈 수 없고 의존형태소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주면 될 거야. 형식형태소는 모두, 그죠? 모두 의존형태소가 돼. 자, 하지만 실질형태소 중에 용언의 어간은 자립형태소로 가지 못하고 의존형태소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해주면 되겠네. 자, 거꾸로 가볼게. 형식형태소. 자, 형식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어. 그럼 우리가 조사, 접사, 어미만 구별할 수 있다면 형식형태소를 찾을 수 있겠지. 됐지? 이걸 1순위로 구별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질형태소가 나머지가 실질형태소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단어, 그거를 찾아내는 거지. 됐지? 그럼 걔는 의존형태소로 넣어주고 나머지는 자립형태소다라고 우리가 구분하면 될 거야. 됐죠? 자, 형식형태소를 구분하면 자연스럽게 실질형태소랑 나뉠 거고, 실질형태소 중에서 용언의 어간만 따로 빼면 의존형태소가 이렇게 나머지로 구성이 되겠지. 자, 그리고 자립형태소가 만들어질 거야. 자, 형태소 내용이 좀 어려웠어. 자, 밑에 간단하게 참고만 한번 볼게. 자, 조사. 완성된 단어 뒤에 붙는 거 조사의 뜻 써놨고요. 어미, 어간 뒤에 붙는 거, 그 다음에 접사, 어근 뒤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 요건 다음에 또 한번 정리를 할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오늘은 형태소의 내용, 다음 시간에 형태소 또 간단히 보고 그러고서 이 형태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